자, 이제 310페이지에 관료제 민주주의 관계. 자,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거기 두벌거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 이제 서구의 두 얼굴을 얘기하면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간을 얘기할 때는 고대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인간 해방의 수단을 가져왔고, 한편으로는 기술에 의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의 노동은 모든 것이 노동에 의하여 업무가 생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료제라고 하는 기술의 발달은 육체적인 노동에서부터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로 바꿈에 따라서 육체적인 노동에 근거한 인간 자체의 말종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볼 땐 기술에 의하여 인간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료제 자체는 민주주의의 기여한 면도 있고 민주주의의 저해한 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옆 페이지 보시면 민주주의의 긍정과 부정 나눠놓고 있죠. 근데 이제 부정은 거다가 관료제의 병리 현상이라고 적어놔. 그 병리 현상이 바로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제 긍정적인 면에 관한 내용들에서 함정파는 내용만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 첫 번째 나온 거 보자. 자, 합법적 지배는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 보장에 기여했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능력에 따른 임명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을 가져왔고, 3번의 별표. 3번에 보시면 민주 목표의 설정이야, 능률적 수행이야. 능률적 수행이야. 그걸 설정이라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민주 목표의 능률적 수행이지 설정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민주 목표의 능률적 수행. 설정은 안 되지. 꼭대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니까 민주 목표의 설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설정된 민주 목표를 아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밑에 건 보지 마시고 특히 3번 함정 판단하는 것 정도 정리. 다음으로 넘어먹고 바로 312페이지에 자, 5번에 관료제의 동태화 방안이 나왔는데, 동태화 방안 나온 거 보자. 관료제를 환경적 변화에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 있는 조직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퀄 해놓고 유기적 구조화라고 적어라. 유기적 구조화. 조직을 유기적 구조로 바꿔주는 것들 다 동태화 방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재 에도크라시 우리 앞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이거 다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유기적 구조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에도크라시 형태를 대표하는 것들이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 타스크 폴스, 프로젝트 팀 다 에도크라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뭐 양자 비교한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에도크라시한 형태에 들어간다. 이거 다 유기적 구조에 들어가는 거가 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 하나 가져갈 게 있는데, 그 하단에 맥컬디의 후기 관료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프로젝트하고 타스크포스 얘기 안 하는 게 옛날에 시험제 나오다 지금 아예 안 나와.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에도크라시, 타스크포스, 프로젝트 팀은 다 지금 얘기한 유기적 구조한 유형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정리해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후기 관료제는 여기서 후기란 말은 포스트야. 제가 포스트란 말은 다음에 나오는 네모를 비판한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후기는 포스트야. 레이트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전기 후기 할 때 후기가 아니라, 그래서 후기는 바로 뭐다? 포스트야, 포스트. 내가 포스트 후기 행태론 배운 거 기억나나? 기억날 게야. 내가 포스트맨 얘기하면 기억나? 기둥서방. 기억나지? 그것만 기억나고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 자, 지금 얘기할 건 이제 맥컬디가 파악한 후기 관리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온 거 보자. 권한의 행사를 얘기할 때는, 자, 나온 거 보자. 실질적 문제결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권한 주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층제에 있는 상관이 권한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결의 능력자한테 권한을 주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업무 수행의 규정과 절차는 뭐에 따른다? 상황적 원리에 따른다. 이런 말 나와. 요 상황적 원리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규정과 절차를 법규만을 강조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정의하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고객 중심주의죠. 고객을 동료처럼 대우한다. 고객 중심주의. 다음 페이지. 조직 구조의 형성은 비계층제, 계층제를 다 봐주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다 유기적 구조지 뭐, 여러분들.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은 뭐에 근거한다? 집단적 사고, 집단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말 나왔나? 이게 말하고 집단적 해결이야. 합의야. 합의를 토대로 해결하자. 그 표현이에요. 자, 6번에 관료전의 직업을 생애의 직업 인식하지 말고 직업상의 이동을 보장하자. 이 말은 여러분들 요새 사실 공직도 영원한 철법통이라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공직에 들어가면은 글쎄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난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근무하고 하루하루 이게 보내지 말고 시간을 좀 만들어 저녁 때 특히 젊었을 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자격증이 있어. 자격증을 좀 따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 나중에 여러분들 적정한 연령 되면은 진짜 내가 공직을 그만두고 싶은衝動가 들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대책 없이 그만두는 것보다도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거든. 그거 할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소방공무원들 있죠? 소방공무원들 이직률 높아.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불이 여러분들 봐봐. 성난 여러분들 불 자체가 생각해봐. 진압할 때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또 진압하는 가지고 동료라든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거나 다치면은 그 트라우마가 박혀가지고 다음번 화재 진압사에 적극성을 띄지 못할까? 띄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늘 여러분들 난간에 매달린 사람들 막 구하는 게 119 구조대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거 쉬울 거 어려울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또 구조하다가 사람 구조 못하고 다치고 죽는 경우도 있었어. 그걸 눈앞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보수가 높아요. 보수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여러분 초봉이 4천만 원 정도 돼. 초봉이 4천만 원. 그러니까 뭐 민간 기업, 대기업과 비교할 때 연봉도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그만큼 업무가 과정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이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직할 때 그냥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은 소방 관련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어요. 소방안전 뭐 기사 자격증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방안전 교육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따고 나와가지고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죠. 종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노동부에 근무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직업 상담사라든가 각종 여러분들 아니면 노무사라든가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차츰 준비하면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들어가면은 관련 분야. 만약에 노동청에 근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거 직업 상담사는 따기 좀 쉬워. 참고적으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 국가직 가운데 노동 분야, 상담 분야 공무원을 분명히 뽑아. 아마 내년도 발표한다 하더라도 몇십 명씩 뽑는데 자격증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산점 5점이 있어. 세무직은 세무사 있으면 가산점 5점부터 안 붙어. 붙잖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가산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참고 삼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이런 경우도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선생님 그 집사람 친구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5년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이름이 이게 안 되지.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그래서 내가 이제 답답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떨어지게 공부하더라.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잘 몰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가지고 내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얘는 왜 따랐는지 모르는 게야. 그거 따면은 내가 원하는 지금 이제 군무원 쪽으로 돌려가지고 시험 보게끔 하는데 군무원은 또 안 가게 돼요. 군대를 면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군무원 면접서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 없는데 걔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는 그거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업 상담 자격증을 짜가지고 공부하라고 얘기했는데 좀 생각해본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따게 되면 5점이 가산점, 평균 5점이야. 높아. 엄청 높은 거야. 걔가 떨어지는 게 5점으로 떨어져. 시험에서. 평균 5점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시험 볼지 안 볼지. 그리고 노동 분야 이쪽 분야는 여러분들 시험을 들 봐야 되리. 그래서 상담 분야 그런 쪽은 여러분들 상당히 지원이 좀 적고 왜 근무 환경이 좀 약간 좀 열악하거든. 여러분들 실업 담당 실업 수당 지급하고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들 노동자들하고 상담할 때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오다 보니까 상담에서 거친 말을 많이 써야 안 써요? 써요, 여러분들. 그런 게 힘든 거예요. 힘든데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얘기한 거,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가면은 전 생애 직업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상 이동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한번 다른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선들의 공개질을 지향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후기 관료제에 관한 내용들 정리해 두시고 오늘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316페이지에 공식과 비공식이 나왔는데, 자, 공식과 비공식은 여러분들 출제는 안 나오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상식 갖고 답이 체킹이 가능합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공식은, 공식이란 말은 행정에서 법에 근거한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만든, 회사법에 근거하여 조직 만들었다. 공식이야. 비공식은 현실적인 인간관계에 근거하여 공식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인 조직을 얘기합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회사법에서 만든 공식이죠. 근데 삼성 안에 여러분들 취미가 동일한 사람끼리 산악회 만들었다고 뭐가 되는 게 비공식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 양자 가운데 가시적 조직, 비가시 그러면 가시는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아, 공식은 삼성은 눈에 보이잖아. 근데 삼성 안에 산악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눈에 안 보이는 건 뭐야? 비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법규라든가 합리성을 강조한다, 감정을 중시한다. 법규나 합리성 강조하는 거야. 공식, 감정을 중시하는 거야. 비공식, 전체 질서, 부분 질서. 전체는 뭐? 공식, 부분 질서, 비공식. 이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넘겨서 318페이지 개성과 막료. 자, 이제 개성과 막료도 출제 논점이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틀만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 개선을 얘기할 때는 자, 맨 앞에 나온 거 보자. 고도의 계층적 구조하에 조직의 고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했죠. 근데 막료를 얘기할 때는 개선을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좌, 지원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원 업무라고 나왔죠, 여러분. 여기 뭐 여러 가지 쭉 적어놨는데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 참모 기관을 말한다. 옆에 밑줄 차관보. 차관보는 장차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차관보. 차관이 아니라 차관보. 차관보. 장차관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기획실. 기획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자, 총무과란 말은 뭘까? 총무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총무니까. 그렇죠?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게야. 총괄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게 총무과예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나와야 돼. 총무과에 과장이 있어 없어? 총무과 그럼 과장이 있어 없어? 총무과에 과장 없어? 아, 있잖아. 그 밑에 뭐 계도 있고 여러분들 뭐 조달계 뭐 아니면 격리계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 없어? 계장도 있고 계원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나만 이상한가? 나는 이상한데? 아, 선생님, 과장, 계장, 계원은 계선 아닙니까? 질문 나와야 돼. 자, 이거 보자. 총무과 자체는 무조건 막료야. 지원 업무. 근데 총무과가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개선 조직으로 흉내를 내는 거야. 총무과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다? 막료지만 총무과라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낸다? 개선 조직의 형태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막류의 개선 조직화라고 얘기하거든. 그 이제 변형된 모습이죠, 여러분들. 근데 총무과 그 자체는 뭐에 들어간다? 그냥 막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비서실 밑줄. 그 다음에 위원회, 연구소. 다 여러분들 뭐에 들어간다? 막류에 들어가고. 막류는 프로시아 군대 여러분들 참모 조직에서부터 뭐 우리가 이제 작전 참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참모 조직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식으로 막류가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이번에 개선과 막류의 구분 나왔는데 개선보자 고위 업무, 막류 지원 업무 그거 하나 별표. 이 두 가지가 양자의 본질적 구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개 개선과 막류의 본질적 구분은 담당 업무의 성격에서 동그라미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첨삭 지도에 다른 거 보지 마. 행정 농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옛날에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거기 맨 앞에 직접 인력에 대한 간접 인력의 비율이라고 나왔죠. 직접 인력을 개선이라 그래. 간접 인력을 막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막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행정 농도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그렇게만 정리. 관리, 비관리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냥 직접 인력, 간접 인력, 개선 막력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제4절의 위원회. 자, 위원회는 출제 빈치 형태가 C급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장단점 별표 하나 나왔고 위원회 이용 가운데 두 가지 별표 하나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위원회가 무엇인가 개념부터 보겠는데, 위원회는 여러분들 단독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걸 얘기해요. 이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하겠죠. 이들은 각자서 권한 갖고 대등한 관계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는데, 여기 보자. 여러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 갖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합의한다고 해야 하네. 회의한다고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나온 게 두 번째 줄, 복수의 자연인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수평적 분권제, 대등한 관계 합의한다 그랬죠. 회의한다 그랬죠. 계속적이다 이 말을 얘기할 때는 상설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존재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설화. 어떤 과업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은 여기서 파악한 위원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내려가서 위원회의 장단점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의 첫 번째 나온 거 보자. 자, 위원회는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특정 정치인의 일방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하여 행정의 중립성과 계속성, 안정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이해해두세요. 신중한 결정 가능케 하겠죠. 요지 마시고. 세 번째, 이해관계를 위원회를 토대로 합의를 해야 하네. 그러니까 사전 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얼굴 마주보고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죠. 의사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자, 위원들이 각자 권한 갖고 참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된 권력을 재배분하는 데 유익하겠죠. 자, 위원이 갖고 있는 각자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관리자의 양성 계기가 되겠고 다수의 결정이란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또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겠죠. 계층제의 경직성화나 정책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다. 단점을 보세요. 다수가 결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지연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죠. 자, 다수가 참여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 전가해야 하네. 합니다. 3번 잘 보세요. 결정의 타협하에다가 밑줄. 결정의 타협하는 말은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결정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 기분 나빠할 텐데 결정에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의 확보 어렵죠? 아, 청라에 사시는 분들. 청라. 선생님이 다음번에 청라 저기 유생 봉투 있지 저거. 쓰레기 봉투. 그거 갖다 줄게. 우리 아들이 집을 빼가지고 필요 없거든? 한 20매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20매를 거기 이사 온 사람 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 학생들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잘 됐다. 그 청라는 그거만 청라만 쓸 수 있게 돼 있더라. 다음 주에 갖다 줄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쓰레기 봉투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 근데 청라지구는 청라에서만 쓸 수 있어. 여기 인천 청라. 자, 아니 그 전세를 우리 전세에 살았는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어. 그래서 이걸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게 깡통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서 눈먼 병신이 그 집이 뭐 가져오냐면은 바깥에 뷰가 너무 좋아. 바깥에 그 코넬 가지고 그 저기 호수 있죠. 호수 보이고 밤에는 거기 뭐 분수 치고 그런 거 막 해. 가봤어 니들? 청라에 한번 가봐. 밤에 멋있어. 호수에서 불빛 반짝반짝 빛나. 외국에 온 것 같아. 그 선생님께서 일부러 금요일 날은 거기서 잤거든. 청라 가서 잤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집을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그 집이 비었었어. 근데 지난번에 와서 살 사람 없냐고 그랬잖아. 그냥 와서 저것만 내고 그 관리비만 내고 살라 그랬는데 한 푼도 없어가지고 네가 대기 안 했나? 애들은 대기했는데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별장처럼 써가지고 교일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술 처먹고 그거 보고 혼자 미친 놈처럼 보고 그랬는데 누가 인사를 해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기 다니던 녀석이 인사를 하더라고. 술 먹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가 소주 갖다 놓고 따라라락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이상한 분들 계시잖아요. 홈시청처럼 그렇게. 근데 늘 거기 한번 가봐. 그래서 근데 그게 나갔어, 선세가. 그래서 이제 집을 뺐거든. 했는데 거기 그 봉투 아깝더라고. 다음 주에 갖다 줄게. 잘 됐다. 근데 그 친구는 걱정이다. 그 가격이 들어왔으니. 그게 거래가가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돼. 전세가 1억 3천이야. 1억 3천. 근데 전세를 꼭지점에 들어간 게야. 근데 지금 거래되는 게 1억 2천이야. 근데 1억 2천도 지금 아니고 1억 1천, 1억이 거래되는 거야, 더.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신규 무슨, 여러분들 옵시델 그런 데 들어가지 마. 집에 계신 분이 하도 세과해야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만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거기 있을 때 좋았는데, 술 먹고, 그냥 외박, 공식적인 외박도 하고 막 그래 너무 좋았는데, 여기 없어요. 그랬어요. 자, 거기 보자. 위원회 유형이 쭉 나왔는데,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자문위원회는 결정에는 정치적 영향력은 있으나 법적 구성력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게 바꾸는 게 나와. 정책 영향력 없으나 법적 구성 있다 그러면 되겠지. 그 함정 바른 거고. 자, 거기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3번에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 지역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아세요, 여러분들?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그거 하나 별표. 함정 볼 땐 그거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쌍가리번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상현 의결을 조정하기 위원회 시험지 안 나옵니다. 내려가서 행정위원회. 요건 중요하죠. 자, 행정위원회를 관청위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행정관청의 성격을 지닌 합의제 기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자, 졸업할 때, 교육부상 받았어요? 교육부 장관상 받았어요? 괜찮아요. 교육부상이야, 교육부 장관이야? 교육부 장관상. 그럼 이제 교육부 장관을 행정관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육부를 그냥 행정기구라 그래. 그럼 행정관청이란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독립적성을 부여받아 의사표시의 주체가 된 게 안 된 게야? 된 거죠.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상 준 거 아니야. 첫 번째 독립성 보장 적어놓으세요. 옆에다 행정관청에다 옆에 날개에다가 점점 집어넣고 행정관청 동그라미 1 날개에다가 독립성 보장 동그라미. 자,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나 명령은 법적인 구성력을 띠죠. 두 번째 법적 구성력 동그라미. 또는 3번 교육부 장관은 자 물어보자. 규칙 제정권 있어 없어? 있죠. 준입법적 기능 콤마. 자,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콤마 해놓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이 행정관청은 2가지가 있어. 도기명 행정관청이 있고 합의제 행정관청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은 도기명 행정관청이야. 도기명. 좀 전에 얘기한 거는.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해야 하네. 근데 합의제 행정관청은 그게 아니야. 합의제, 위원회야. 이를 대표하는 게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자,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여기 보자. 공무원이 여러분들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징계를 받아서 근데 난 너무 억울해.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 억울해서 이를 여러분들 구제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해. 그걸 소청한다 그래. 그럼 이 소청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재판해. 재결. 심의, 의결, 재판해. 재결하는 것이 재판한다 그러기야. 재판은 뭐예요, 여러분들? 재판을 뭐라 그래? 판단 사타해가지고 법에 근거해 판단한다. 그걸 사법적 활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재결, 재판하는 기능을 수행해. 여러분들이 인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았어. 정직 처벌돼. 정직은 보직을 빼앗고 1에서부터 3개월까지 보수 전액을 못 받아. 전액을. 정직은 들어 안 들어? 더러워요. 가끔 영화 보면 여러분들 형사들이 여러분들 연말 집에서 쉬고 있으면 정직 처분 나와서 이렇게 나와. 주인공한테 그러잖아. 주인공이 형사한테 깡패가 들어들라고 하잖아. 정직처분 나가잖아. 정직처분 지금 나가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1에 3개월까지 보석을 해가면. 근데 나는 정직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 어떡하냐? 소청심사위원회 소를 울려. 나 너무 억울해요.
정직받을 이유 없어요. 올리면은 거기서 심의 재결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얘기한 정직 처분이 잘못되면은 인천시장한테 명령을 내려요. 소청유지위원회에서. 당신 그 결정 취소하시오.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자 여러분들. 법적 구성이 있죠? 제가 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준사법적 기능 콤마 옆에다가 준입법적 기능 콤마 옆에다가 준사법적 기능. 그걸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합의제 행정관청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특징 난고별까지 교재 보고 하단에 기억본에 준사법적 기능, 준입법적 기능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강력한 법적 강제력 집행권이 있다고 얘기했죠? 3번에 독립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독립성은 자, 그대로 보자.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산하기구야. 어디 산하기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이야. 그게 산하기구야. 그렇지만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어. 무슨 말이냐? 소청심사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한 장을 넘겨보자.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쌍가루 4번의 독립기재위원회. 이것도 중요하죠? 자, 키워드가 독립이야. 키워드가 규제야. 그게 키워드야. 자, 제목이 독립, 규제, 위원회. 자, 이건 독립은 바로 뭐냐? 3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3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그리고 규제를 담당하는 게. 근데 규제는 특히 어디 분야? 경제사회 문제. 경제사회 문제는 신문본 경제난이 있고 사회면이 있어 없어? 거기 나오는 것들 얘기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경제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부동산 침체 문제 경제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독과점 문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남녀 차별의 사회 문제죠? 들어가 안 들어가? 가정폭력 문제 뭐야? 요새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를 굉장히 부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폭력이 봐봐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것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요새 여러분들 20대 먹은 여러분들 여자 부모가 딸인가 뭐 아들인가 뭐 죽였잖아. 요새 보면 여러분들 사회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 사회를 만든 건 누구냐?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 선생님 세대 사람들이 잘못 키운 게야. 나는 여러분들 20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 돌아가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든가 거기 윗사람들이 역할을 잘못한 건데 우리들이 진짜 반성을 해야 돼. 왜 먹고 살려고만 했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교육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상담 전화가 있어요. 3661인가? 전화번호가 3661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거 보면은 그 전화해가지고 요새 성격장애 이거 조현병 말고 성격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도 있어 없어? 분노 조절 장애는 조현병 환자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조현병 환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사회에다 방치가 되면 사회 범죄를 야기를 해야 해. 하니까 이들을 감호시키고 치유해야 다녀야 돼. 그 사람들 무조건 여러분 정신병 환자를 여러분들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좀 문제 있어 없어? 나는 그 문제 생각해. 왜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러니까 그들 자체를 치유하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근데 그걸 자꾸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게 사회에서 좀 여러분들 나오는 병 현상을 없애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고 좀 주변에 보면 의외로 많어. 자식 가운데 여러분들 부모를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패는 애도 있고. 내가 주변에 봤어. 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부모가 너무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 그럼 자식이 폭력성을 갖고 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결혼하면은 절대 자식 앞에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 돼, 안 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싸우고 그랬거든. 근데 싸우고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울 때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지. 자, 그런 걸 규제하는 거야. 성차별 문제. 이런 거 다.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자. 3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은 준 입법권 가져 안 가져? 갖겠지. 준 사법권도 갖겠지. 그러니까 독립된 거지. 스스로 법도 만들고 스스로 법적 판단 내려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규제하니까 강력한 법적 집행권이 있어 없어? 법적 강제를 갖고 있겠죠. 자, 또 하나 3부로부터 독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하냐? 제4부라 그래. 근데 앞에 뭐가 붙냐? 헤들리스. 머리 없는 제4부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머리 없다는 말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여러분 몇 사람이 머리가 없다 생각해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이건 좀 비판받은 말이에요. 비판받은 말.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에 보시면은 자 니은번에부터 보자.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하는 부처 편제로부터 독립하여. 행정수반을 정점으로 부처 편제가 뭐야? 행정부야. 행정부. 이 말은 독립기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수반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행정수반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준 입법권, 준 사법권 아까 얘기했죠? 근데 하나 유의할 게 그러나 해서 재정상의 독립은 없다 그런 말 나와. 무슨 말이냐? 예산안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함부로 못 써. 스스로 지 맘대로 돈을 뭐 편성해서 지 맘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디귿에 밑줄 친 거 보자. 브라운로 위원회는 이걸 뭐라 했다? 머리 없는 제 사업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 위원회의 명칭을 묻는 게 시험지에 나왔었어. 그 독립기재위원회를 머리 없는 제 사업으로 비판한 위원회에서 시험지에 나왔었어. 그 브라운로 위원회.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일본에 최초의 독립기재위원회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 밑줄 거 하나. 이 주간통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 정부 간의 통상 문제를 규제했던 위원회예요. 알았습니까? 주간통상위원회는 좀 외워둬야 돼. 1887년도에 만들어져. 1887년도에 만들어져. 자, 발달 배경의 기업본의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등장했다. 네, 넘어가자. 자, 그리고 성격 나온 거 보자. 강한 독립성 나온 거 보시면 B번의 체킹. 위원회 장기적 임기 및 시차적 교체란 말 나왔죠. 이 독립기재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는 5년에서부터 10년,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에요? 그렇죠. 4년이죠. 4년. 그러니까 이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더 길어 안 길어? 이 말은 대통령 밖에 이들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 식으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죠. 시차적 교체란 말은 위원들이 7명이 있다. 그럼 7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씩 바뀌는 게야.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10번의 위원회 초당성. 독립기재위원회는 양당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압력을 차단할 수 있어요. 최종적 결정은 아까 행정수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번의 합의제, 회의식 분권적 의결기관이고 준입법, 준사법적 기능 갖고 있죠. 자, 문제점이 나왔는데 자, 기억권 나온 거 보자. 대통령으로부터 강력 독립성을 띄어 안 띄어? 띄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원회에 대해서 지휘 통제권이 없다.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기억하고 디귿은 같은 말이에요. 기억, 디귿은 같은 말. 자, 니은에는 하여간에 위원회니까 책임 전가현상 가져 안 가져? 가져오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아까 독립기재위원회 초당성을 띈다고 얘기 예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전폭적인 지휘받기가 너무 힘든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세력의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정치의 강력한 실천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완벽한 건 없지만 유사한 기관이 있어요. 거기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나 외워두세요. 근데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안 나왔잖아. 그럼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답을 체크해줘야 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어딜 보냐 하면은 352페이지 펴봐요. 352페이지. 자, 거기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이란 말 나왔나?
나왔는데, 자, 거기, 그 지금 얘기한 위원회가 쭉 나왔어요. 일단은, 거기 문재인 대통령 해서, 대통령실 위원회 해서 방송통신위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국무총리실 밑에 공고위, 금융위,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위원회가 쭉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 도표에 물어보자. 중앙선관위 있어, 없어? 행정조직도에 중앙선관위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중앙선관위가 없다. 그럼 거기 그림 나온 거 봐.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좀 정부 조직도에 들어있지만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네. 하고 있잖아. 그래서 1순위는 중앙선관위고 그게 안 나오면 뭐가 정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1순위, 2순위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앞쪽으로 넘겨서 아까 페이지 313을 잠깐 펴보자. 자, 하단에 맥컬리의 후기 관료제 변거 기억나죠? 자, 1번, 2번, 3번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 보자. 비계층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직업을 생애의 직업이야 이동성 보장해. 이동성 보장한다 그랬죠? 의사전달 폐쇄주의야 공개주의야? 공개주의. 자, 315 계속 얘기하는 게야. 조직구조의 3대 변수 얘기해봐. 공간의 복집, 공복집, 공복집. 자, 넘겨서 공식과 비공식 넘겨서 개성과 망유. 자, 물어보자. 개성과 망유의 본질적 구분은 뭐로부터 시작이다? 담당 업무의 성격. 담당 업무의 성격. 거기 날개 나왔잖아. 그죠? 고위 업무는 뭐야? 개선. 지원 업무는 망유.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개선. 보좌관. 자, 물어보자. 총무과. 잘했어요. 연구소. 망요. 위원회. 망요. 망요. 기획실. 그것도 망요야. 망요예요. 기획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 필요하잖아. 그래서 망요로 봅니다. 자, 넘겨서 위원회 조직. 장단점을 좀, 자, 오른쪽에 단점에 보시면은 책임 한계, 책임 한계 모. 책임 한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뭐 하죠? 결정에 타협화 발생하죠? 비밀 약불이 없죠?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하품 나와 안 나와? 하품 나와 행정이 무력화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자문위원회는 자 물어보자. 법적인 구성력 있다? 없다? 뭐는 있다? 그게 있다. 정책 영향력. 자,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독립성 부여받아 안 받아? 전입법 사법권 가져 안 가져? 법적인 구성력 있어 없어? 있죠. 자, 행정위원회 우리나라 대표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 꼭 읽어두자. 뭐가 있다? 아이, 행정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뭐가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자, 독립기재위원회 머리 없는 죄 사부를 한다. OX. 오제놈들. 여러분, 독립기재위원회는 머리 없는 죄 사부를 한다. OX. 오죠.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고 있다. 오. 한국 유사한 기관이 있다. 뭐?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위원회까지 파악해봤고, 자, 좀 쉬었다가, 좀 쉬지 말고, 지금 현재 바로 OX 퀴즈 문제 나눠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 10분 정도 시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오늘 배운 거예요.